교재 100쪽에 일단 운동 먼저 나와 있는데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자,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운동이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어떤 느낌으로 사용해? 뭔가 몸을 움직일 때, 뭔가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운동이란 단어를 주로 쓰죠. 자,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 운동이다 라고 하시려면 문장 정의 정확하게 외워두실 건데,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한다. 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물체가 움직여 있었다는 거야. 이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시간 지나고 좋아도 그냥 가만히 뭐 엿기를 들어 올렸다든지 요런 상황은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 운동이고,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중섬광사진이라는 거 많이 이용을 할 건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거래요. 자,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막 찍어. 여기 한 5장을 찍었나봐요. 6장을 찍었나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3장을 찍었나봐요. 다 찍고 그걸 한 번에 합친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0.1초 걸렸다는 거예요. 0.1초. 맞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0.1초 걸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A랑 B라는 사진을 보고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빨라요? B가 더 빨라. 맞아? 왜?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어때? 할 수 있죠?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더 기니까 B가 빠르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걸 표현할 때 속력이라는 정의를 이용을 하죠.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로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속력이다 라고 하시면 시간분의 거리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분의 거리라는 분수 자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니를 나타낸 식인 거야. 그쵸? 그래, 속력이다 라고 하시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 분명히 한국어로도 서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라고 쓰시면 안 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 라고 하셔야 되고,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운동이 뭐예요? 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 우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보시면 우리가 시험 점수 평균을 낼 때 내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해가지고 다 90점이야. 그럼 평균 계산하고 있을래요? 평균 얼마야? 싹 다 90점이요. 그냥 90이야. 그치? 근데 뭐 하나는 83점이고 하나는 92점이고 하나는 100점이고 그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겠죠? 물론 전부 다 90이어도 평균을 계산할 수는 있는데 내가 계산할 때는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내 점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다라는 걸 내주는 거지. 평균 속력도 속력이 일정할 때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식은 똑같아요. 시간분의 거리인데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갈 때요, 저 거리는 내가 우리 집까지 거리 일정하지. 이거 우리 집 이동 안 해요. 학교도 이동 안 하고. 이동 거리 일정한데 내가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신호등 만나면 멈출 수도 있고요. 뭐 잠깐 뛰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속력이 변할 수도 있어. 근데 전체 거리랑 걸린 시간 자체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계속 속력이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은 요 정도입니다 라는 걸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미터 퍼 세크면요, 다른 단위로 변환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맞아? 미터 퍼 세크를 다른 단위로 변환해 볼 건데 1미터 퍼 세크가 몇 킬로미터 퍼 아워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직접 계산할게요. 얼마인지. 1 너무 쉽나요? 다른 걸로 드릴까요? 아닌가? 일단 1부터 할게요. 1. 일단 다른 분들은 열심히 구해볼게요. 구한 분은 됐고.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면 문제를 안 냈겠지. 초라는 단위가 시로 바뀐 거고 미터라는 단위가 킬로미터로 바뀐 거고. 질문은 뭐죠? 1m per sec가 몇 킬로미터 per hour랑 같은지. 36 아니야. 비스스네. 360 아니야. 3.6이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0km가 1000m니까. 응. 그리고 아워가 4600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m per sec다라는 거 이거잖아 결국. 맞아요? 그러면 3600초로 바꿔주시면 1시간에 3.6km. 맞아? 그래서 3.6km per hour다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 단위 변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외워두세요. 36이랑 10 혹은 뭐 1이랑 3.6이어도 괜찮아. 36km per hour가 10m per sec다.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두시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계산이 편해지니까 요거 하나만 외워두자. 완전 정확하게 변환해야 되는 문제는 변환해서 푸셔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0m per sec랑 30km per hour 중에 누가 더 빠르니? 라고 물었으면요. 이걸 외워놨으면 계산할 필요 없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누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m per sec가 36km per hour면 20m per sec는 몇 km per hour야? 70. 그렇죠. 이렇게 우리 변환해서 계속 계산할 수 있고 뭐 똑같이 70km per hour랑 20m per sec랑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더 빠르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두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속력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 B에 보시면 등속운동 되어 있어요. 등속운동의 등자는 등호할 때 등자야. 등호가 뭐야? 얘랑 같다. 그쵸? 등속운동은 속력이 똑같은 운동인 거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이걸 등속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1초 뒤에 봐도 1m per sec로 움직일 거고 10초 뒤에 봐도 1m per sec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계속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얘가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다중성분 사진인데 1초 간격으로 찍었을 때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똑같으니까 1초마다 가는 거리가 계속해서 똑같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1초 지났을 때 5만큼 가면 2초 지났을 때 10 갈 거고 3초 지났을 때 15 갈 거고 당연하죠? 이동 거리랑 시간이랑 비례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이동 거리랑 시간이 비례한다. 그래서 내가 이동 거리랑 시간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거리랑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례해서 원점을 지난 직선 모양으로 비례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비례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처럼 밑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있어요. 첫 번째.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이동거리예요. 가로축, 세로축 확인해 주셔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했지.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학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네, 요 그래프에서. 맞아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시면 뭐랑 같아? 두 글자로. 속력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랑 같아지는 거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속력이 된다라고 가셔야 돼요. 그래프 모양 보고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거리여서 속력이다. 요거 꼭 여기까지
기울기가 속력이다가 안 나오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지금 등소운동이니까 속력 안 변하죠? 그래서 y축이 일정한 거지. y값이 일정해요. 그래서 x축에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나온다. 됐죠? 모양까지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랑 속력 가지고는 뭐 구할 수 있어? 시간이랑 속력? 거리 구할 수 있어. 맞아요? 응. 그 두 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랑 속력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넓이 보시면 시간 곱하기 속력 하면 넓이랑 같아지겠네? 그래서 이때는 넓이가 이동거리랑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각각의 그래프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기울기가 속력이고 넓이가 이동거리인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고 어떤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케이? 기울기는 두 그래프 다 있고 넓이는 두 그래프 다 있어요. 나타내는 것도 다른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여기서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지고 구할 거다. 그럼 A랑 B 중에서 누가 빠르다? 기울기가 큰 A가 빠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랑 D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죠? 그럼 여기서 누가 속력이 빠른지 물어보면 그냥 Y축이 누가 큰지 구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C가 D보다 빠르다 하시면 되고, 시간 속력 그래프로는 밑부분의 넓이로 뭘 구할 수 있다? 이동 거리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등속운동의 예시 나와 있어요.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에스컬레이터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멈췄다 갔다 하지 않죠? 계속해서 움직이죠? 컨베이어 벨트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까만 판 있지?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계속 돌아가요. 아니면은 공항에서 나왔을 때 캐리어 나오는 거 계속 돌아가죠? 그런 것들 우리 등속운동의 예시로 기억해주시면 되고, 예시 대부분 요 중에서 나오니까 외워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일단 다음 페이지 문제 먼저 볼게요. 1번에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인데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죠? 다. 자, 그 다음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요? 뭐를 나타내 그럼? 빠르기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속력의 단위로는 미터/세크를 이용한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이랑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이 같다. 1시간 동안 3600m면 3.6km/h잖아. 이거랑 1초 동안 1m면 1m/s니까 같다라고 했었죠? 요거 하나는 외우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A, B, C 구하실 건데 A는 쉬워요. 25m/s고요. B는 얼마죠? 몇 m/s죠? 이죠. 1분 60초니까 2m/s다. 계산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2시간 동안 72km. 몇 m/s일까? 2시간 동안 70이야. 10이죠. 2시간 동안 72km니까 36km/h고요. 요거 10m/s랑 같다. 요 정도는 외우자고 했어요. 자, 그럼 속력 셋 중에 누가 제일 빠른 거야? A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가장 느리구나.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조 간격으로 찍은 다중삼각 사진이다. A, B 구간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 얼마인지 구해라. 자, 이거 한번 구해보실게요.
4번 구했을까요? 구하신 분들 답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답이? 20? 혹시 또 다른 의견 있나요? 20 말고? 다 20 넣었어? 아닐 텐데. 왜 아닐까요? 자, 우리 찾아야 되는 거 미터 퍼 세크고요. 찍은 간격은 1초 맞는데요. 단위 센티미터예요, 얘가. 1초 동안 0.2m 간다고요. 그러면 0.2m 퍼 세크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좋아하신다 이거죠. C 하나만 넣었다 뺐다 하면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20은 아무도 안 틀려요. 0.2라서 그렇지 답이. 20까지는 다 구해. 단위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센티미터를 하거나 아니면 간격이 0.1초인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요 간격이 몇 초인지랑 그림에서 사진에서 단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단위가 얼마인지까지 계산 잘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 1번 속력은 얼마야? 4. 그 다음에 2번에 5초 동안 이동거리. 5초 동안 20이죠. 오케이? 저게 5인지 10인지 얼마를 말하고 있는지 잘 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8 이런 걸로 나와도 속력 이용해서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등속운동에 해당하는 예시 뭐죠? 누구랑 누구죠? 기억이랑 그 다음에 니은이랑 미을까지. 디귿만 아닌 거죠? 자, 그럼 떨어지는 공은요 왜 등속운동 아니야?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속력이 빨라지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자, 자유낙하 운동은 말 그대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일단 중요한 조건 붙어줘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던 정지에 있던 물체를 놔요. 그럼 어떻게 돼? 아래로 그렇죠.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내가 물건을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놓으면 떨어질 거야.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맞아?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 일어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죠. 그런데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단서가 왜 붙었냐라고 하시면 이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질 거야. 공기저항 안 받고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질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자유낙하 운동의 속력 변화는 어떻게 되냐? 1초에 9.8m/s씩 증가를 할 거야. 1초에 9.8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그럼 1초 뒤에는 몇 m/s라는 거야? 9.8. 2초 뒤에는 속력이 19.6이라는 거야. 그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거 맞네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이 이야기고 저 9.8이라는 숫자는 뭐냐? 우리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인데요. 그 통합과학에서 중력 가속도를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에선 가속도의 개념이 안 나와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시면 저 상수라는 게 숫자거든? 중력 가속도에 이 9.8이라는 숫자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속도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서술하실 땐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라서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를 거고 자, 그럼 이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속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1초 뒤에 얼마라고? 9.8 2초 뒤에 19.6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비례하는 그래프 그려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때는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1초에 9.8m/s씩 증가한다라는 건요. 1초마다 9.8씩 증가한다. 이때 가속도를 그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 통합과학 할 때 혹시 배웠던 분들은 그쵸?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에서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구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시간 속력 그래프잖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맞아요? 속력 변화량? 그러면 기울기가 뭐랑 같아져? 그러면 기울기가 가속도랑 같아지는 거죠.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랑 같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상수 9.8이랑 같아질 것이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 봤을 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중력 가속도죠. 그쵸? 그러면 이때 넓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넓이 가지고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4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니? 라고 하면 뭐로 구하면 돼? 민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4초 동안의 민넓이는 얼마예요? 이거 계산이 너무 귀찮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9.2 해서 이동거리 계산하실 수 있죠. 맞아요? 이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 속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민넓이 이용해서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까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등속운동 그래프에서도 시간 속력 그래프의 민넓이가 이동거리였죠. 이때도 똑같고요. 대신에 시간 속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기울기가 속력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상수 9.8이랑 같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안 했네. 아니야, 이거 좀 이따 갈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 다른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질량이 무거운 거랑, 그러니까 질량이 큰 거랑 작은 거, 쇠구슬이랑 깃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쇠구슬은 1초에 얼마씩 빨라져요? 9.8씩 빨라져. 깃털은 1초에 9.8씩 빨라질 거야. 진공 상태라면. 맞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 지금 질량 이야기 하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질량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질량이랑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1초 동안 9.8m/s씩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거지. 맞아요? 질량이랑 관계가 없어요. 질량에 관계없이 종류나 모양 그리고 질량 모두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할 거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중력만 받아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죠. 그쵸?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쇠구슬이랑 깃털 중에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이 경우는 공기 저항이 있을 때야.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깃털이 늦게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 왜 깃털이 늦게 떨어져?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깃털이 더 느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펼쳐서 떨어뜨릴 때랑 아니면 얘를 좀 구겨서 뭉쳐서 떨어뜨릴 때 누가 더 빨리 떨어져요? 뭉쳐서. 지금 질량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렇다는 거 지금 공기 저항 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질량 문제가 아니야. 쇠구슬이랑 깃털 있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한 건데 질량 문제가 아니고요.
공기저항 문제예요. 깃털이 널쩍하게 생겨서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요 공기저항 그 질량에도 상관없고 공기저항 안 받으니까 모양에도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 공기저항이 있을 때 혹은 공기가 있을 때 그때는 모양에 따라서 얘가 깃털이 널쩍한 모양이라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느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있을 때랑 없을 때 다르게 된다라는 거. 요거 찾을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으로 중력의 크기 나오는데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세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두 글자로 하면 뭐야? 아이씨. 아니, 그거 말고. 흐름은 아니. 진짜 많잖아. 무게. 질량. 아니! 무게라고요, 무게. 오케이? 아. 중력의 크기랑 무게랑 갖다 배웠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이 무게의 단위가 뭐였어? 킬로그램. 뉴턴. 뉴턴. 그쵸? 그래서 중력의 크기도 뉴턴이고요. 무게도 뉴턴이고요. 저 무게, 중력의 크기 구하는 건 어떻게 구했어? 9.8. 9.8 곱하기 질량이죠. 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저 9.8이라는 숫자가 뭐야? 중력 가속도 상수인 거죠. 9.8이라는 숫자가. 맞아? 자, 여러분, 그 무게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어. 기억나? 질량은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면 무게가 바뀌고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력 가속도 상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뀔 수 있는 값이라서 문제에서 9.8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10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계산 편하게 안 하고. 문제에서 9.8로 줬는지 10으로 줬는지는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푸셔야 돼요. 오케이? 9.8이라는 값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등속운동이랑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비교인데, 등속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하죠. 안 바뀌어. y축 똑같아. 그래서 밑넓이 가지고 이동거리 구한다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이때도 시간 속력 그래프는 똑같이 밑넓이가 이동거리인 건 똑같거든요. 요때 기울기는 얼마라고? 기울기는 얼마라고? 중력 가속도 9.8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문제를 먼저 풀게요. 다음 페이지 7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 맞을까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죠. 자, 그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중력만 작용한다 이야기했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아요. 일정하게 어떻게 증가해요? 1초에 9.8씩. 진공 상태라는 말은 공기 저항이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골프공이랑 탁구공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골프공이 먼저 바닥에 도달한다. 맞아요? 맞아요? 동시에 도달해야 되죠? 진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2초 뒤에 속력 얼마일까? 19.6. 2 곱하기 9.8.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1번은 물체 AB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 몇 대 몇 대 몇일까?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해야 되죠?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해야 되죠? 9.8 곱하기 2, 9.8 곱하기 5, 9.8 곱하기 10이란 말이야. 그치? 그렇지. 근데 9.8이 똑같으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력의 크기비 구해라 라고 하시면 질량비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ABC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속력 변화의 비는 어때요? 셋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1대1대1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진공 중과 공기 중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는 거다. 자, 가는 어디에서 낙하한 거예요? 진공이야, 공기야? 진공 중이야, 가는. 왜?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기 중이다. 공기 저항 받았다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누가 먼저 도달했다고? 쇠구슬이 먼저 도달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누가 더 크겠어? 중력의 크기 자체는 쇠구슬이 더 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속력 변화량은요? 속력 변화는 둘이 같아야 되죠. 1초에 9.8m/s씩 증가할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 어디에서 더 클까요? 가랑 나중에. 관련 있어요? 없죠? 중력의 크기는 가랑 나에서 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 맨 뒤쪽에 아마 메모해가지고 빈 종이가 좀 있을 거거든요. 책 맨 뒤쪽에. 잠깐만. 여기다 그냥 하자. 자, 여기다가 이제 필기 잠깐 해주실 건데, 사실 우리 통합과학 물리할 때 한번 정리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만일 까먹었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힘이라고 하면 힘이 뭐야? 힘이 뭐예요? 힘? 그걸 뭐야? 파워가 뭔데? 힘. 그래서 힘이 뭔데? 힘이 뭘까? 운동이 뭐야? 운동이 뭐라고 하기로 했어? 운동도 까먹었는데 힘은 너무 어려웠다, 그쵸? 자,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될까? 힘이 작용하면 움직일 수도 있고, 맞아. 운동할 수도 있고, 멈춰있던 물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얘한테 힘을 주면 얘 모양이 어떻게 돼? 찌그러져요. 맞아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힘이다 라고 하시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힘이야. 자, 그러면 모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운동 상태는 무슨 말일까? 움직이는 정도? 운동 상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랑 뭐라 그랬지? 그거는 이제 속력에 관련된 거. 빠르기랑 하나는 뭘까? 방향, 맞아요. 방향과 빠르기예요. 자, 왜 이게 방향과 빠르기냐라고 하시면 우리 운동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 아이씨, 다시 정확하게 정의 뭐라고 한다고?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해? 아니야. 물체, 그쵸? 위치 변하는 거야. 아니야, 완전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운동 상태는 얘가 움직일 때 어느 쪽으로 갔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느리게 갔는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상태 방향이랑 빠르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요거 두 개 단어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힘이랑 운동 방향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란한 경우 있고요. 두 칸 비우시고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 있고 비스듬한 경우 있어요. 자, 힘이랑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방향이 바뀔까? 빠르기가 바뀔까? 나란하대. 나란하다 무슨 뜻일까? 나란하다. 나란하면 방향이 바뀔까? 빠르기가 바뀔까? 빠르기가 바뀌어요. 자, 나란하다라는 거 일단 속력만, 빠르기만 변할 건데 문제가 뭐냐, 우리 나란하다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나란하다, 나란한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른 말일 것 같은데 왜 다른 말이에요? 나란한 방향이라고 하시면 이것도 나란한 거고요. 이것도 나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란하면서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란하면서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란하면서 힘이랑 운동 방향이랑 나란하면서 같은 방향인 거. 공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굴러가는데 내가 여기서 찼다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찼어.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반대로 굴러오는 공을 있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멈춰 세웠어요. 그렇죠? 그럼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서 같은 방향인 경우 중에 예시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예시? 우리 방금 한 거. 속력 증가하는 거. 뭐 있었어?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생각해보시면 떨어지는 방향,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떨어지죠. 중력도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엔 중력 방향도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랑 얘가 떨어지는 방향이랑 같으니까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인 거 혹시 예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속력 줄어드는 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공을 차? 그럼 공이 무한히 굴러가요? 어떻게 돼? 점점 느려지다가 멈출 거예요. 맞아요? 왜 멈출까? 뭐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이 이거야.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공이 이쪽으로 굴러가는데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해. 그래서 공이 점점 멈추는 거야.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 멈추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힘이랑 운동 방향이랑 수직인 경우 이야기 해볼게요. 요거는 통합과학 배우신 분들 수직인 경우 배운 거 예시 하나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 다음에 배웠던 거. 지구가 있고요. 인공위성이 돌 거예요. 그러면 힘은 무슨 힘을 받아? 저 인공위성? 중력 받죠. 이동 방향은 이쪽이죠. 수직이네. 인공위성 속력이 계속 바뀌어요? 아니요. 그럼 뭐가 계속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지.
그래서 수직인 경우에는 운동 방향만 변하고요. 우리 예시로는 원운동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비스듬하다라는 거, 우리 운동 자체를 연직 방향이랑 수평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얘기했었죠. 비스듬하면 두 가지가 다 섞인 거지. 속력이랑 방향이랑 다 변할 거예요. 볼 수 있는 예시로는 공 던졌어. 포물선 운동하는 거. 공을 던지면 위로 날아가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이킹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거나 위쪽에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바이킹처럼 운동하는 거 우리 진자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이킹 생각해보시면 방향 계속 바뀌고 있죠. 맨 위로 올라갔을 때,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멈추지. 그럼 올라가면서 속력 감소하는 거고, 다시 빨라졌다 감소하다 멈추고, 빨라졌다 감소하다 멈추고, 맞죠? 오케이, 그럼 속력이랑 방향이랑 모두 변하게 된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힘이랑 운동 방향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 우리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빨라지는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다시 힘 이야기를 할 건데, 힘이 작용하는 경우랑 작용하지 않는 경우. 작용하는 경우엔 뭐가 어떻게 된다고?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체의 모양이랑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넌 안 쓸 거예요? 다 외웠어요? 그러면 힘이 작용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변화 안 하겠죠? 자, 그럼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다까지는 간단해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뭐가 안 변하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빠르기. 맞아요? 그러면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같은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거 우리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혹은 멈춰있던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해 있겠죠. 정지는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등속 운동 한다라는 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등속 운동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운동 다음에 이야기했던 거 속력 이야기를 할 건데, 속력의 정의가 뭐라고? 정의가 뭐라고? 책에 써 있었던 거 뭐라고 써 있었어? 맞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혹은 우리 일정한 시간을 단위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서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속력이라는 거 식으로는 어떻게 구해요? 뭐 분의 뭐로 구한다?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자. 그럼 혹시 여러분 밀도는 기억나세요? 밀도 정의나 식이나 기억나는 거 뭐라도 있을까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 그럼 밀도의 정의는 뭐였을까요?
밀도의 정의 그 책 혹시 안 버리셨으면 찾아보시면 단위 부피형 질량이다 나와 있을 거거든. 그렇다는 건 우리 시간분의 거리라는 요 식이요, 일정한 시간,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거야.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값인 거예요. 맞아요? 식을 알고 있으면 정의를 서술하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가 뭐라고?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단위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는 거였죠? 그럼 밀도의 단위는 뭐였을까? 그냥 대충 때려 맞췄을 때 뭐겠어? 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정의를 알고 있든 식을 알고 있든 단위를 알고 있든 셋 중 하나만 알고 있으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세 가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자유낙하 운동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수학에서 뭔데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죠? 그럼 걸린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 기울기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요게 중력 가속도라고 했지. (9.8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요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우리 상수 말고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뭘까? 중력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으로 구할 거야. 그럼 단위 하시면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죠. 그래서 우리 가속도의 단위 어떻게 구한다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게 자유낙하 운동에서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시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서 가속도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하시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단위가 뭐니? 라고 하시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조금 넘어가서 통합과학 때 추가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만 추가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만 작용한다고? 뭐가 없을 때?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뭐만 작용해요? 어떤 힘?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게 뭐라고? 중력이 뭐라고? 중력이 뭐였을까?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우리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어요. 중력이 뭐냐라고 하면. 중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질량 가진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 끌어당긴 힘을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지구가 날 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질량이 있고 지구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질량은 변할 수 없는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 단위가 뉴턴인 것만 하고 우리 그 뒷내용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아무도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중력은.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 이 두 말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크기가 일정하다, 크기가 같다. 다른 말이었어요. 자, 이게 왜 다른 말이냐? 무게가 일정하다. 무게가 같다. 무게로 바꾸시면 저 단어죠. 무게가 일정하다라는 건 어떤 물체에서 얘가 뭐 이동해도 무게가 바뀌지 않는다. 무게가 계속 똑같다. 이 이야기인 거고, 무게가 같다는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둘의 무게가 같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일정하다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 무게가 안 바뀐다. 이 이야기인 거고, 무게가 같다라고 하시면 둘의 중력의 크기 무게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혹시 모르시겠으면 속력이 일정하다. 앞에 속력을 붙여서도 생각해보면 속력이 같다. 이게 같은 말이야? 아니죠. 속력이 일정한 건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속력이 같다라는 건 둘이 똑같은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거죠. 일정하다랑 같다랑 다른 말인 거예요. 명확히 다른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일단 요 정도까지는 그 물리 내용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통합과학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편하니까 요 정도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으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104쪽부터 보실 건데, 104쪽은 등속운동의 표현과 분석이고, 그냥 이거 1초니? 1초마다 찍어서 사진 보고 분석한 거고, 밑부분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거거든요. 탐구 A는 넘어갈게요. 탐구 B로 갈게요. 그 옆에 이제. 탐구 B 보시면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인데, 실험 자체는요, 골프공이랑 탁구공이랑 낙하할 때 시간에 따른 구간 이동거리가 같았다. 자유낙하할 때 진공 상태에서는 둘이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라서 설명은 그냥 괜찮은데, 밑에 정리만 볼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1초에 얼마씩 떨어진다? 얼마씩 빨라진다? 9.8m/s씩 빨라진다 하시면 되고, 공기저항 무시할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어떻게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은 집에 가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안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옆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가나다 있는 거, 사다리꼴 모양 있는 거, 오른쪽 페이지. 자, 그래프가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가 지점에서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가 지점에선 속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져요. 나는요? 속력이 일정하죠? 다는요? 속력이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민넓이로 뭐 구할 수 있어요? 이동 거리 구할 수 있어.
가에서의 이동거리 구하실 수 있고 나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법도 알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동안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평균 속력 구하실 거예요. 암산 되세요? 될 것 같긴 한데 구하실 거예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야 될까?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거예요. 평균 속력도 똑같이. 시간이 얼만데? 전체 시간 얼마야? 10초죠. 가나다 구간 동안 10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가나다 전체 50이야? 50이야? 75죠? 맞아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로 나와야 돼? 평균 속력은 7.5로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10초 동안?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문제 유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4번. 혹시 답 구하신 분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아니요. 다른 분. 혹시 또 다른 분 있어요? 답 구한 사람? 혹시 또 구하신 분 있어요? 아니요. 정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잠시만. 자, 1번 일단 기억. A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기억 맞아 틀려? 참고로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이동거리가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기억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틀렸는데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 구한 사람. 평균 속력 구한 사람. 어? 맞아. 얘들아.
B 지점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미터 퍼 세크야? 처음부터 끝까지 18이잖아. 그럼 평균이 얼마야? 18이죠. 18m per sec야.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지금 Y축이 세로축이 속력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126이다. 디귿이 맞는 것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앞에도 할 거야. 3번. 3번도 문제 푸실 거예요. (3번은) 그래도 좀 다들 빠르게 구했는데 기억 뭐가 틀렸어요? 얼마 이동하죠? 50m 이동하고요. A와 B의 평균 속력 얼마로 같아요? 10.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의 모양 A랑 B 중에서 누구랑 비슷해야 되죠? B랑 비슷해야 되죠? 정지해 있다 점점 빨라지니까. 그래서 니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그 왼쪽 페이지도 하실 거예요. 2번 문제. 그럼 여기서 뚝 떨어져. 점점 분산한다. 갑자기 0이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 네, 어려워 아니.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아니야. 자, 일단 유제 2번의 답은 이거 1번이고요. A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 어떻게 구해야 돼요? 속력 어떻게 구해야 돼? 기울기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프가 시간 이동 그래프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속력은 기울기로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2.4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뭔지 물어봤어. 속력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지고 구해야 되죠. 기울기 제일 큰 거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A가 제일 빠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B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정지해 있어요. 왜? 이동거리가 안 변해.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는요, 세로축이 속력이었어. 그래서 등속운동인데,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이동거리거든요. 이동거리가 변화가 없으니까 정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의 C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5분의 3. 과학에서는 소수로 대부분 나타내주시면 0.6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유제 1번은 빠르게 같이 볼게요.
A랑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세로축이 이동거리인데?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세로축이 이동거리예요. 지금 내가 4번부터 넘어온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로축 보셔야 돼요. 이동거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 아니고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 하고 있고요. 자,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 얼마인지 물어봤어. 얼마야? 평균 속력 얼마죠? 30. 속력 안 변하니까 그냥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B 속력의 2배이다. 기울기가 2배니까 맞는 말이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지 이야기하는 거거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리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다시 해보시고. 어쩌면 좋아 진짜. 그 숙제는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본교재 100쪽부터 111쪽까지 운동 풀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본교재 앞쪽에 여러분 저기 94쪽인가? 맞아요. 망포중 분들은 94쪽에 14번부터 하시면 되고, 영동중 분들은 16번부터 하시면 되고요. 단원평가 문제 여기 96쪽까지 풀어주실 거고요. 26번, 7번, 그리고 28번 안 푸셔도 되고, 망포중은 29번 풀고 영동중은 안 풀고. 됐죠? 안 끝났어요. 시험 대비 교재. 시험 대비 교재는 그 기하 파트만 풀 거거든요. 그래서 43쪽부터 시작하셔서 서술형 48쪽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숙제 덜 하신 분들은 남고 나머지 분들은 정리하실